자, 다우지수 장중 사상 첫 4만선 돌파. 자, 만 포인트, 3년 만에 만 포인트 이상 상승을 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미국 증시가 하늘 높을 줄 모르고 계속해서 치솟고 있습니다. 지금은 미국 증시 하락할 수 있는 뭐 이런 가능성들 아니면 방안들 지금 당장은 눈에 안 보여요. 그럴 정도로 분위기가 좋습니다. 이게 원래 2분기에 좀 조정 구간으로 봤었고 시점이 조금 나와야 되는데 미국 정부가 계속해서 마사지 중이기 때문에 이거는 지금 현실적으로 미국 증시가 좀 떨어질 기미가 안 보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상관관계가 높죠. 우리 비트코인 시장도 미국 증시 날아가면 비트코인도 뒤늦게 날아갑니다. 시차를 두고 미국 증시 바로 올라간다서 비트코인 바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항상 시차를 주고 올라갑니다. 시장이 작다 보니까 항상 이제 연동돼서 미국 증시 올라가고 그 다음에 그런 식으로 쭉 올라가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을 조금 이해를 하면 왜 지금 비트코인 시장 분위기가 좋은지 다시 반등이 나왔는지 이해가 되실 겁니다. 자, 4월달 소매 판매 예상보다 약화에 소비 침체 우려. 자, 4월달 소매 판매 지표가 발표가 됐는데 월가 예상치가 0.3% 증가를 예상을 했어요. 근데 이번에 발표된 게 0%입니다. 쉽게 말해서 3월 달에 나온 금액과 동일하게 나왔어요. 3월 달에 발표된 금액이 7,052억 달러가 발표됐는데 3월 달 비슷하게 나왔습니다. 똑같이 나왔고 월가 예상치가 전월 대비 0.4%였는데 이번에 0%가 나왔다는 건 미국인들이 소비가 좀 꺾였다. 근데 시장에서 어떻게 받아들였을까? 미국의 소비가 꺾였다는 건 안 좋은 기사죠. 근데 시장에서는 좋게 받아들입니다. 왜? 지금은 나쁜 기사도, 나쁜 악재도, 나쁜 지표도 좋게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지금은 안 좋은 기사여도 고용지표가 깨지고 소비지표가 깨지더라도 미국 증시는 우상향을 한다. 왜? 왜 그럴까? 원래 안 좋은 건 안 좋은 거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지금은 안 좋은 게 어떤 지표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연준의 금리 인하로 받아들이고 있죠. 그래서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시장 추세가 상승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으면 악재 기사도 호재 기사도 둘 다 상승장이다. 호재다. 근데 반대로 하락장 포커스에 맞춰져 있다 그러면 상승 기사든 호재 기사든 악재 기사든 하락에 맞춰져 있다. 무조건 올라가고 무조건 떨어진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지금은 나쁜 기사도 배드 뉴스도 나이스한 기사, 좋은 기사.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소비가 조금 감소된 게, 이게 시장에서 또 좋게 본 이유가 뭐냐면은, 아마존에서 3월 마지막 주 해가지고 이제 봄맞이 세일 이벤트를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3월 마지막 주에 소비가 쫙 몰리고, 자연스럽게 4월 첫째 주는 소비가 줄어들겠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4월달 소매 판매 지표가 안 좋게 나왔다. 시장이 그렇게 받아들였기 때문에 이거는 뭐 미국의 경제 성장률이나 소비가 꺾여서라기보다 계절적 영향이 좀 컸다. 이렇게 받아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의 소매 판매 지표가 안 좋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미국 시장과 비트코인 시장은 좋게 받아들였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5월달 주택시장지수 45 예상치를 대폭 하회했다. 자, 주택시장은 왜 안 좋을까? 주택시장. 당연히 모기지 금리가 높다 보니까 주택시장도 좋을 수가 없겠죠. 이거는 모기지 금리가 떨어지지 않는 이상은 주택시장은 좋을 수가 없습니다. 최근에 모기지 금리가 이렇게 좀 떨어지거나 그런 움직임을 못 받았기 때문에 당연히 주택시장도 좋지 않다. 그렇게 보여지고 자 월마트 실적까지 나왔는데 월마트 실적 좋았습니다. 좋게 나왔는데 뭐 향후 가이던스까지 높였어요. 근데 이제 뭐 고품이다. 이런 얘기들도 나오네요. 그래서 뭐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은 서비스가 아닌 편의성과 비용 구색을 기반으로 프리미엄급은 여전히 아니다. 그래서 경제적 어려움이 완화된 거는 뭐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네요. 그래도 매출은 잘 나왔습니다. 매출은. 그렇다는 건 미국인들의 소비가 아직 크게 꺾이지는 않았다. 아직도 좋다. 고용지표가 아무리 정부가 지출을 줄이고 소비지표를 떨어뜨린다 하더라도 미국인들의 소비지표는 아직도 견고하긴 하다. 좋은 편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미국의 신규 실업성 청구 건수 22만 2천 건 예상치를 소폭 상회했다. 자, 이게 뭐냐면 미국 정부가 1분기에 정부 지출을 줄였죠. 그 정부 지출을 줄인 부분 중에 하나가 고용을 줄였습니다.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지방정부 뭐 일자리라던가 요런 일자리들을 줄이면서 자연스럽게 노동시장이 둔화된 건데 요거를 확 줄이게 되면 시장이 쇼크가 나올 수 있겠죠. 실업률이 팍 튀면서 신규 실업상 청구 건수가 막 폭증해. 그러면
시장에 샥이 올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미국 정부에서 어떻게 한다? 조금만 둔화될 수 있게. 실업자 수가 살짝 올라갔다 떨어졌다 될 수 있게끔 어느 정도 줄여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신규 실업 청구 건수가 22만 2천 건으로 전주 대비 1만 건이 감소를 했다. 1만 건이 감소를 했다. 그래서 오히려 지표가 좋게 나왔는데 크게 의미가 없죠. 최근에 발표된 노동 지표들이 안 좋게 둔화되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요건 시장에서 크게 받아들이진 않았습니다. 자, 미국 수입 물가 예상 대폭 상회, 국채 가격은 떨어졌다. 자, 여기서 조금 반전이죠. 지금 월가에서 그 전 세계 자산 시장을 지금 어떤 식으로 바라보고 있냐면 일단은 좀 대세가 뭐냐면 우상향입니다. 야, 미국의 물가가 떨어지고 고용 시장도 완화가 되고 있네. 그러면 연준이 금리 인하를 하겠네. 이 생각이 65%, 한 거의 한 70%. 나머지 30%는 뭐냐면 아직 물가가 크게 안 빠졌는데 금리 인하 하기 힘들겠는데. 왜 그런 얘기가 나오냐면 지금 미국의 4월달 수입 물가 예상치가 이제 나왔는데 대폭 상회를 했습니다. 대폭 올랐어요. 지금 보면은 0.9%가 상승을 했다고 합니다. 4월달 수입 물가 지수가 0.9%가 올랐는데 제가 이번에 CPI가 조금 높게 나올 겁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던 이유 중에 하나가 휘발유 가격이었죠. 헤드라인 지표가. 근데 휘발유 가격 때문에 수입 물가가 높게 올라온 거 아니에요? 라고 질문하실 수 있겠는데 휘발유 가격이 반영을 안 하더라도 빠지더라도 0.7%가 상승을 했어요. 그 뜻은 물가가 아직 크게 빠지진 않았네. 그래서 지금 월가에서 발표되는 미국의 지표들이 어떠냐면은 어떤 지표는 물가가 높게 나오고 어떤 지표는 물가가 좀 낮게 나오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되냐면 미국 정부가 마사지를 해. 근데 마사지를 이제 전신을 해야 되는데 다리도 하고 허벅지도 하고 근데 옆구리를 빼뜨렸네. 옆구리가 빠졌고 어깨가 빠졌고 그런 것들은 높게 나와.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서 야, 미국 정부가 이렇게 마사지한 지표를 믿을 수 있냐 의구심이 드는 거죠. 시장에서는 그래도 마사지 하니까 좋다. 제니 옐런 누님이 확실하게 해주겠지.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해주겠지. 70%. 아니다. 이 부분은 좀 덜 주무는 것 같은데 30%.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은 시장의 골디락스와 스태그플레이션의 이런 그 분석들이 이런 그 뭐라 그럴까 예상들이 같이 혼조해 하고 있다. 시장이 지금 같이 돌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미국 구리 가격 사상 최고치, 데이터 센터 전기차 수요가 끌어올려. 자, 이건 나중에 한번 말씀을 드릴 건데, 제가 2025년도에 물가가 다시 상승함으로써 금리 인상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 우리 배웠던 거 기억하시죠? 뭐라 그럴까, 그 분석을 좀 뒷받침하는 거 중에 하나가 뭐냐면 AI입니다. 우리가 AI 산업을 할 겁니다. 뭐, 챗GPT4가 이제 뭐 대중화되고, AI가 온 디바이스로 이제 들어와서 진짜 우리가 이제 실생활에서 AI를 쓰게 될 겁니다. 이렇게 된다고 하면 반드시 거쳐가야 될 부분이 있어요. AI가 되려면 전력이나 아니면 뭐 데이터 센터라던가 이런 부분들이 갖춰져야 됩니다. 근데 얘네들을 AI 산업을 확장시키고 갖춰지기 위해서는 뭐가 많이 필요하냐면 인플레이션이 동반될 수밖에 없어요. 왜? 원자재나 뭐 구리나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냥 쉽게 생각해서 전기세도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럼 우리가 지금 물가를 다운시켜야 되는데 AI 산업 때문에 오히려 물가가 다시 올라갈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 중에 하나가 구리 가격이다. 데이터 센터 짓는데 구리 들어가고요. 전기차 만드는데 구리 들어가죠. 자, AI를 하려면 많은 양의 전력이 필요해. 그 많은 양의 전력을 대기 위해서는 뭐 소형 원전이라던가 원자력 발전소가 필요해. 그 원자력 발전소를 짓기 위해서는 불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해. 또 거기에 원자력 발전소에 또 원료 뭐라 그럴까? 뭐라 그래야 돼. 원자력 발전소가 돌아가려면 연료가 필요하겠죠. 그 연료가 또 우라늄이 들어가죠. 이런 것들이 가격이 쭉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물가가 상승할 가능성.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혼조에 있기 때문에 연준의 금리 인하가 쉬울까 쉽지 않을까 계속해서 설왕설래가 나눠지는 겁니다. 자, 뉴욕 연방준비은행 총재 4월달 물가지표 둔화 긍정적인 발전. 연준 위원들도 하나둘씩 마사지를 해주고 있죠. 조금 겁을 줬다가 기대 인플레이션은 떨어뜨려야 되니까 겁을 주면서 그래도 완화되고 있다. 좋다. 그래서 바이든 정부를 또 샤웃 해주는 이런 움직임들. 그래서 지금은 뭐 시장이 조금 위험해지고 무너진다. 그러면 연준 위원들부터 제롬 파월 연준 의장, 제니 옐런 누님 나와가지고 시장을 어떻게 보면 좀 하단을 막아주는 역할을 해주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미국의 금리 인하 기대감에 금값 고공행진, 사상 최고치 가능성도 어쩔 수 없죠. 금리가 떨어진다는 건 금의 매력이
금의 수익률이 올라간다는 걸 뜻하죠. 우리가 뭐 오퍼레이션 트위스트라고 이런 식으로 뭐 금 가격을 조절할 때 뭐 단기채를 뭐 시장에 던지고 뭐 장기채를 뭐 매집하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연준이 역사적으로 금융 정책을 써 왔었죠. 그렇기 때문에 금리와 항상 반대로 노는 게 금 가격입니다. 근데 금 가격이 지금 더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 왜 그럴까? 작년부터 전 세계 중앙은행이나 중국이나 뭐 이런 아랍 국가들이라던가 신흥 국가들이 금을 사모으는 이유, 그리고 글로벌 기관들이 금을 담는 이유 뭘까? 뭐 환율 정책, 외환 방어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한 가지는 또 뭐 있다? 물가를 못 잡을 거를 어떻게 알고 있다? 미리 알고 있다. 야, 쟤네 물가 못 잡겠네. 연준이 물가를 못 잡을 거를 알고 있다는 겁니다. 미리. 그렇기 때문에 미리 금을 모아 놓는 거예요. 우리 코인이슈 방송에서 25년도 다시 금리 인상 사이클이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물가 못 잡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분석들이 전 세계에 있는 기관들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금을 사다가 모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금 가격은 이런 이유 저런 이유로 인해서 계속해서 올라갈 수밖에 없다. 금 가격은 계속해서 당분간 올라갈 겁니다. 자, 중국의 4월달 소매 판매 2.3% 증가, 15개월 내 최저. 자, 중국이 최근에 단기적으로 상승을 했죠. 단기적으로 상승을 한 거 어떻다? 어떻게 보면 인위적일 수 있다. 그래서 제가 중국 투자하시는 분들 단기적으로 엑시트 시점 언제로 잡아드렸죠? 중국 주식 당분간은 상승할 가능성 높아요. 대신 이때 매도 좀 하셔야 됩니다. 언제로 잡아드렸죠? 자, 복습. 미국의 금리나 가능성, 예고 때문에 중국의 이런 중국 증시 반등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단기적으로는 이때 한번 비중을 덜어내세요. 실제로 중국 기업들 실적이 어떻게 나오는지 실적 발표 이전에 한번 덜어내세요라고 말씀을 드렸죠. 중국의 기업들 실적 나오면은 얘네들이 뭐 중국 정부 마사지 전문이니까 타이 마사지잖아. 미친 듯이 마사지를 할 건데 마사지를 해도 안 될 겁니다. 마사지를 해도 안 될 거예요. 그래서 실적 전에 한번 좀 덜어내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말씀 들었던 거 기억하실 겁니다. 자, 시진핑, 푸틴 정치 경제 다극화 이끌겠다. 대미전선 강화. 자, 의기투합. 자, 보시면은 진핑이 형님이랑 푸틴 형님이랑 만났습니다. 근데 이게 많은 내용을 내포하고 있죠. 왜 하필 지금 만났을까? 2분기 5월 17일 날 왜 만났을까? 많은 내용을 내포하고 있다는 거.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면서 슬쩍 얘기합니다. 야, 서방국가 너네 유럽이랑 팀 먹고 미국 애들 돈 그렇게 찍어가지고 되겠니? 슬쩍 합니다. 그래서 미국이 또 반격을 하죠. 야, 러시아는 제2의, 중국의 제2의 속국이다. 이런 말씀 써서 죄송합니다. 그냥 따까리네. 그냥 빌붙어가지고 중국한테 그냥 형님 모시면서 러시아 체면이 말도 안 되는데, 전형적인 갈라치기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자, 근데 또 심상치 않게 나토에서도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우크라이나 훈련 지원 파병 검토, 미국 러시아 직접 충돌 우려. 자, 요 얘기가 중요한 이유가 뭘까? 이 이야기가. 나토가 우크라이나의 훈련을 지원할 파병을 검토하겠대. 그러면 자연스럽게 동맹 협약이 있죠. 협약에 따라서 미군도 원래대로라면 참전을 해야겠죠. 근데 바이든 정부가 쉽게 할까? 안 할 겁니다. 근데 이런 상황들이 어떻게 보면 중동 지금 지정학적 위기가 거의 지금은 이제 시장에서 반영을 안 하고 있죠. 이런 지정학적 5월 초에 하락을 했던 이유 중에 하나, 4월 초죠. 중동의 지정학적 위기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유럽으로 좀 넘어올 수 있는 이런 가능성들. 그래서 지금 보시면 뭐 봄철 대비해가지고 뭐 어쩌고 뭐 러시아가 뭐 다시 공격을 강화하니 많이 뭐 나토에서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미국이 참전을 할지 안 할지 안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11월 대선까지는 이렇다 저렇다 안 할 겁니다. 바이든 정부는. 근데 동맹인데 안 하고는 못 버티죠. 그래서 뭐 무기 지원이라도 뭐라도 하긴 할 건데 이런 부분들이 지정학적 위기가 우리 또 자산시장에 한 차례 또 때릴 수도 있다는 거. 그래서 아직 2분기 지정학적 위기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중동에서 유럽으로 넘어갈 가능성도 우리가 열어놓고 보셔야 됩니다. 자, CME 무섭기는 무섭다. 코인베이스 주가 8% 하락, 비트코인 현물 거래 도입 가능성. 자, CME에서도 비트코인 현물 ETF를 도입한다고 합니다. 비트코인 현물 거래를 할 수 있게끔 도입한다고 해요. 요거는 우리 코인 시장에는 긍정적인 기사죠. 긍정적인 기사라는 거.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은 나중에 우리 뭐 거래량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괜찮을 겁니다. 괜찮을 거고. 근데 이제 코인베이스 같은 경우는 당연히 주가가 빠질 수밖에 없겠죠. 왜냐면 이제 경쟁 상대가 CME가 들어온다고 하니까 당연히 코인베이스 거래량은 줄어들겠네. 실적 안 좋게 나오겠네. 주가는 빠져야겠죠.
이런 식으로. 자, 홍콩 불안한 암호화폐 ETF 대비 글로벌 허브 하방의 타격. 자, 홍콩 ETF 제가 어떤 말씀 드렸죠? 홍콩에서 비트코인, 이더리움 선물 ETF 나오면 어떻다? 반응이 좋을 거라고 말씀을 드렸나요? 아니면 뜨뜻미지근할 거다. 지금 당장은 좋지 않을 거다. 라고 말씀을 드렸나요? 어떻다고 말씀드렸다? 부정적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자, 볼게요. 우리가 한번 합리적으로 생각을 해봅시다. 홍콩에서 비트코인, 이더리움 선물 ETF, 현물 ETF가 터져. 지금 막 자금이 막 빠져나오고 막 난리 났죠. 난리가 났는데 우리가 예상한 거는 해외에서 들어가기는 힘들어. 오히려 중국에 있는 펀드사들 얘네들도 미국 거를 사. 블랙록 거를 사. 왜? 지네도 지네 걸 못 믿어. 중국 본토 거를. 언제든지 자금이 동결될 수 있기 때문에. 뭐 수수료가 저렴해서 중국에 자금이 몰릴 거다 분석하시는 분들이 있었죠. 자, 그럼 볼게요. 우리가 그나마 기대했던 건 뭐냐면 중국 본토 자금이 홍콩으로 들어가서 홍콩의 비트코인, 이더리움 상품에 자금이 몰리는 거. 요런 모습을 좀 기대했습니다. 중국 본토 자금. 근데 본토 자금이 넘어갈 수 있을까? 본토 자금이?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면은 빨라요, 이해하기가. 내가 시진핑이야. 진핑이 형님인데 홍콩에서 비트코인 시장을 열었대. 근데 본토에 있는 자금들이 비트코인을 사러 들어갔네? 좋아할까? 지금 중국의 정치인들, 상관들이 뭐라고 하냐면은 내리갈굼으로 야, 집 사. 나 아파트 2채 샀잖아. 너도 사. 돈 있으면은 일단 부동산부터 사. 부동산이 부양이 돼야 중국의 경제 회복 속도부터 그렇고 경제 성장률이 끌어당길 수가 있어. 집부터 사. 돈 있는 거 집 사. 아니면 중국 주식 사. 둘 중에 하나의 자금이 들어가야 되는데 중국 본토에 있는 자금이 비트코인 시장으로 들어간다. 홍콩에? 그럼 중국의 경제 성장률은 어떻다는 걸까? 그만큼 늦어지겠죠. 지금 중국에 있는 모든 자금들, 유동성 공급하는 것들, 얘네들이 어디로 들어가길 원하냐면 중국의 부동산 시장으로 들어가길 원하는 겁니다. 소비 좋게, 부동산 시장 좋게, 그래야 경제 활성화가 일어나면서 나중에 비트코인을 살 수 있는 여력까지도 갖춰지는 거죠. 지금 당장 부동산이나 중국 주식을 사야 되는데 홍콩 비트코인을 산다?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래서 중국 본토에 있는 자금들이 홍콩으로 못 넘어가게끔 하는 것도 제일 큰 이유가 뭐냐면 부동산이나 중국 증시에 자금이 몰려야 되기 때문이에요. 혹자는 이런 말씀들을 하시죠. 홍콩 비트코인을 사게 되면은 외환 자금이 유출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것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얘네들이 일정 수준의 기관들만 거래를 할 수 있게끔 허용을 해주고 중국 본토에서 계속해서 모니터링을 한다고 하면은 아무리 홍콩으로 가더라도 홍콩 밖으로 빠져나가기 힘들 수도 있어요. 중국 본토가 계속해서 본다고 하면 무조건 막는다 하면은 막을 수 있지. 근데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비트코인 시장에 들어갈 자금 그것보다 부동산 시장에 들어가야 된다. 그게 1순위라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분석하고 판단하는 게 맞겠죠. 자, 레딧 오픈 AI와 파트너십 체결 시간 외에서 12% 급등. 자, 보시면 제가 레딧 상장되고 나서 얘네들은 뭐랑 연동이 돼야 된다 무조건? 얘네들은 앞으로 무슨 기업이다? 비트코인 기업이다. 블록체인 기업이다. 왜? 그냥 레딧으로 살아간다? 트위터 X 절대 못 이깁니다. 메타, 인스타그램, 왓츠앱 절대 못 이겨요. 그럼 얘네들이 앞으로 시장을 점유율을 높이고 시장에서 우세하려면 뭐가 반드시 들어가야 되냐면 웹 3.0이 들어가야 됩니다. 내가 글을 쓰면 보상을 받고 코인으로 보상을 받고 좋아요를 눌러도 보상을 받고 이런 시스템. 그러려면 가장 뭐가 필요해요? 결제 시스템에서는 블록체인을 통한 코인 결제 시스템이 들어가겠지만 페이먼트 시스템은 기본적인 밑바탕은 뭐가 들어가야 된다? 챗GPT AI 들어가야겠죠. 그러면 AI 플러스 페이먼트 시스템에는 블록체인. 앞으로 이러한 플랫폼들만 살아남을 수 있다. 그래서 레딧이 그거 하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12% 급반등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레딧은 어떤 기업이다? 블록체인 기업이다. 비트코인 기업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비트코인 ETF 플로우 테이블. 자, 이렇게 보시면은 블랙록에서 또 유입이 됐네요. 지금 최근에 미국 증시 좋고 분위기 좋으면서 기관들 유입이 조금씩 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것들도 비트코인 가격 상승에 또 일조를 했겠죠. 그래서 다시 또 분위기가 좋아졌기 때문에 미국도 비트코인 ETF 상품에 또 유입이 되고 있는 겁니다. 우리 GBTC 유출도 없네요. 그래서 지금 비트코인 시장은 따로 유출량도 크지도 않고 증시도 괜찮기 때문에 나쁘지는 않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5월 23일 미국 신규 실업상 청구 건수 5일 뒤에 발표가 되는데 이게 지금 당장 깨진다? 그러기는 힘듭니다. 마사지를 워낙 잘 해놨기 때문에 깨져도 조금 깨지는
그렇게 기대하시면 될 것 같고 시장에 큰 영향을 줄 것 같지 않습니다. 신규 주택 판매도 크게 영향을 줄 것 같지 않아요. 30일 날 GDP 중요하죠. 1.6% 아마 1% 후반대 발표될 걸로 봅니다. 1% 후반대. 그리고 유로존 소비자 물가지 발표되고 5월 31일 이게 중요하죠. PCE. 근데 앞으로 발표되는 물가는 아마도 긍정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왜 긍정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다? 어떻게 보면은 물가 때문에 시장이 떨어질 수 있는, 하락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을 한다면 엊그저께 수요일 날 발표됐던 미국 CPI가 마지막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앞으로 발표되는 지표들은 미국 정부가 지출을 줄였기 때문에 소비 또한 줄어든다. 소비 또한 줄어든다. 한 가지 또 우리 금요 시그널이니까 한 가지 또 말씀드릴까요? 자, 앞으로 발표되는 뭐 물가 지표가 떨어질 가능성이 높은 이유가 뭐냐면 미국 정부가 지출을 줄여서 소비가 줄어들 가능성. 요것도 맞지만 한 가지 더 있는 건 뭐냐면 이민자 정책. 지금 바이든 정부가 대선 때문에 이민자 정책을 어떻게 하고 있다? 어떻게? 안 받아들이고 있다. 작년부터 미친 듯이 받아들였고 몰래. 지금부터는 이민자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왜? 표심에 영향을 줘요. 그럼 이민자가 적게 줄어든다는 건 고용지표가 줄어든다는 거고 자연스럽게 어떻다? 이민자가 들어와서 일을 하죠. 외식을 합니다. 소비를 합니다. 그리고 집은 살아야지. 근데 렌트에서 살아야겠죠. 그럼 자연스럽게 렌트비나 뭐 외식이라던가 교통비라던가 이런 부분들이 빠질 가능성이 높다. 이민자가 줄어듦으로써. 그러면 앞으로 발표되는 미국 CPI나 이런 물가 지표들도 적게 나올 가능성이 높겠죠. 그럼 우리가 그거를 포커스를 맞춰서 시장을 분석하면은 조금 더 예측을 하고 대응을 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보시면 6월 6일 날 유로존 금리 결정 발표되고 6월 13일 날 연준 금리 결정 발표됩니다. 요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금리 인하가 나올 가능성은 굉장히 낮고 언제 금리 인하를 하겠다 이런 시그널, 힌트들을 준다 하면 시장이 또 반등이 나올 수도 있는 가능성 열어두셔야겠죠.